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한 고등학생 지훈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밤에는 특히 어두웠고 길거리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적막에 휩싸이곤 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달빛 마녀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보름달이 가장 밝게 뜬 밤에 숲 속에서 희미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그런 전설 따위는 믿지 않았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마녀 전설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용기를 내어 숲속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그의 계획을 말렸지만 지훈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플래시라이트와 음식을 담은 배낭을 메고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모든 소리가 그의 발걸음에 반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보름달이 숲을 은은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오싹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자신을 다독이며 더 깊숙이 들어갔다. 한참을 걷던 중 지훈은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그것이 바람소리나 동물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걷기 시작하자 울음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점점 두려워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끌려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길고 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지훈은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달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고 한복을 입은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몸을 흔들며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지훈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지훈은 무심코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다. 그 소리에 여인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 대신 두 개의 까만 구멍만이 있었다. 지훈은 보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굳어버렸다. 그러더니 여인은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그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정신이 번쩍 들어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껏 달렸다. 그의 귓가에는 여인의 흐느낌과 중얼거림이 아른거렸고 어찌된 일인지 발밑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달렸는지 모른 채 정신없이 뛰다 보니 드디어 숲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지훈은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달빛 마녀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것이 단지 꿈 같은 기억으로 잊혀지길 바랐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훈을 볼 때마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가 지나가면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모두에게 알려진 것처럼 말이다. 그 후로 수년이 흘렀다. 대학에 진학해 도시로 이사간 지훈은 고향에서의 기억을 거의 잊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의 일이 꿈에 나타나곤 했다. 문득 자신의 고향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졌다. 고향에 도착한 지훈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여전히 기이한 눈길로 바라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만났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숲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이 정말 전설 속의 달빛 마녀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의 존재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지훈은 보름달이 뜨면 밤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날의 공포가 그에게 남긴 깊은 흔적은 아마도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한 덕수궁은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그곳은 고요한 자연과 조선시대 왕실의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곳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한다. 20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만 해도 덕수궁은 그리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즈넉한 궁이었다. 어느 늦가을 스산한 바람이 부는 날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학교 과제로 덕수궁의 역사와 건축, 양식을 조사하러 그곳을 찾았다. 학생들은 각자 책임진 부분을 조사하고 오후 늦게 모이기로 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학생들은 덕수궁 중앙의학 속된 장소에 모였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지수라는 여학생이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대단히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성격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걱정이 되었지만 아마 조금 늦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고 덕수궁의 문이 곧 닫힐 시간이 다가왔다. 다른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찾기로 하고 각자 흩어져 지수를 찾기 시작했다. 함께 벽돌길을 따라 저 멀리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북쪽 정원 쪽으로 가보았다. 그 정원은 울창한 수풀과 오래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고요하고
어둡기까지 한 그곳에서 그들은 멀리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가보니 소리의 정체는 정원 한편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오고 있었다. 창고 문 틈새로 밝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놀랍게도 지수가 가지고 있던 손전등처럼 보였다. 친구들은 창고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곳에는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지수가 있었다. 그녀의 눈 앞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개의 고서들이 있었다. 지수는 두려워 떨면서 친구들을 보며 말했다.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그냥 예전 일기장 같은데 여기에 적힌 내용들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것 같아. 친구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일기장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적혀있는 내용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현재의 일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싹한 글은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있을 일을 예견하고 있었다. 오늘 해가 저무는 그 순간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본 궁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그들은 모두 긴장했다. 장난스러운 글로만 여기기엔 그들의 주변이 너무나도 적막하고 불길하게 느껴졌다. 모두 서둘러 궁을 나가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렇게 서두르는 와중에도 궁을 둘러싼 공기는 한층 더 차갑고 무거워졌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정문을 빠져나가던 그들은 마지막으로 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을 터인데 왠지 모르게 실루엣들이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무사히 덕수궁을 빠져나왔지만 그날 이후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남았다. 덕수궁 어딘가 아마도 여전히 그날의 예언을 기록한 낡은 일기장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덕수궁을 방문할 때면 혹시 모를 그때의 불길한 기운이 다시 떠오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 관광객들에겐 그저 역사 깊은 궁에 불과하겠지만 서울 사람들에겐 아직도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그날의 이야기와 함께 일종의 금기 같은 곳으로 남아있었다. 혹시 그곳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나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길,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옛날 책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절대 펼쳐보지 말라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곤 하죠. 여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길고 소름 돋는 공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 선명하다. 나는 대학생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웠지만 밤이 되면 기묘한 분위기로 변하곤 했다. 나와 내 친구들은 종종 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의 집이라고 불렸는데 바로 그곳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모험심에 불타올라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나를 포함한 5명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그 집으로 향했다. 날씨는 흐리고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지만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뜰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군데군데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다. 먼저 거실을 지나 우리는 1층에 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기이한 것은 집이 너무도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천장이나 바람 때문에 들릴 법한 작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바로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우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우리는 2층 복도의 끝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고 우리 모두 얼어붙었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다시 탐험을 시작했다. 각 방을 조심스럽게 조사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러다 마지막 방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벽에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돌아가라, 위험하다는 경고와 함께 무언가를 간절히 알리려는 듯한 문장들이 이어졌다. 우리 모두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자 문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확실히 닫혀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귓가에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서 나가. 살고 싶다면 우리는 소리를 따라잡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다. 끝내 집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한밤중이었다. 숨 가쁘게 헐떡이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집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냐고. 시간이 흘러나는 그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사했지만 아직도 가끔 그 집이 꿈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꿈을 꿀 때마다 귓가에는 어김없이 그 속삭임이 다시 들린다. 여기에서 나가. 살고 싶다면.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자주 떠도는 전형적인 한국의 공포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는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화제를 모읍니다.